제9화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마왕 스프리건이 드디어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다. 8화 마지막에 자이로가 저지른 난동으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혼란스러운 광경으로 9화가 시작됩니다. 병사들이 연기가 나는 곳으로 몰려와 자이로와 그 일당을 잡으면 현상금이 아주 높다고 말합니다. 이때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너진 지붕 위에 서 있던 한 그림자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을 보고 매우 흉포한 태도를 보이며 저기 있다 죽여라라고 외칩니다. 아래에서는 모험가 길드에서 동원된 수많은 어린 암살자와 모험가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아래쪽에 흉포한 기세에 화답하듯 남자 주인공 자이로는 혼란의 중심에 우뚝 서서 야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 잠재적인 혼란이 아주 많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난동을 부리는 플랜 B가 자이로를 훨씬 더 흥분시킨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폐허가 된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며 한바탕 끝까지 가볼 준비를 합니다. 멀리서 리데오의 여동생 이리도 창문을 통해 남자 주인공을 봅니다. 리데오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리고 남자 주인공의 이름인 자이로 포바르츠를 부릅니다. 그리고 차갑게 결론을 내리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여신과 계약한 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리는 오빠에게 지하실로 숨자고 권하지만 리데오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슬럼가가 이렇게 파괴되는 와중에 공황 상태에 빠진 군중 속에 섞여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데오는 여동생에게 병력은 다 모았냐고 묻고 이리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으며 시지바우가 아이언 웨일이라는 강력한 철갑 갑옷을 입은 용병을 고용했다고 연락해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리데오는 도망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불태웁니다. 서류 더미가 불타오르고 리데오는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리는 고개를 들며 목숨을 걸고 오빠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리데오는 여동생이 손을 잡으며 두 사람의 마지막 따뜻한 순간을 나누는데 가족이 가족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건 당연하며 세상이 원래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전투 현장으로 돌아오면 슬럼가에서 전투가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키비아는 장검을 들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녀와 프렌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싸웁니다. 거구의 남자가 키비아에게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그녀에게 제압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한편 자이로는 건물 사이를 뛰어넘어 공중으로 도약하더니 저격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무기를 던져 거대한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어린 암살자가 튀어나와 공격하자 키비아는 어린아이라니 하며 경악합니다. 키비아가 당황하는 사이 프렌시가 다가와 지원하며 키비아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녀는 상대가 어린아이라 해도 낮은 타점을 노리고 공격하면 되니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프렌시가 어린 암살자에게 달려들어 무기를 가볍게 쳐낸 뒤 전기로 찢어서 무력화시킵니다. 이때 자이로가 나타나 키비아와 프렌시를 지원하는데 프렌시가 남자 주인공에게 계획이 있냐고 묻자 남자 주인공은 그저 리데오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난동을 부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에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병력을 이끌고 도착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프시 모험가들의 우두머리이자 화염속을 누비는 거인 사냥꾼 전단이라고 말합니다. 모욕당해 화가 난 사냥꾼들의 대장은 부하들에게 전기총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탄환이 불꽃놀이처럼 날아다녔지만 자이로와 일행에게는 맞지 않고 그저 분위기만 고조시킬 뿐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 혼란을 키비아에게 맡기고 단숨에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기관총을 난사하며 매복해 있던 놈을 만납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주 멋지게 피한 뒤 폭발 단검을 던져 기관총 사수를 산산조각 냅니다. 모험가들을 다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트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키워서 풀어놓은 것 같은데 트롤이 거대한 통나무들을 마구 던져대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행히 높은 건물 위에 여신 테오리타와 영웅협회 멤버들이 나타납니다. 테오리타는 매우 의기양양하게 자이로가 고전하는 건 감히 여신을 집에 두고 온 대가라며 이제 후회하냐고 말합니다. 아래쪽에서 남자 주인공은 지원군이 온 것을 보고 모험가들에게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리데오는 여동생과 함께 골목길로 도망칩니다.
반대편에서는 노르가유 국왕이 위세를 부리기 시작하며 리데오와 모험가들에게 반역죄를 씌우는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들은 굴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수며 꼬우면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왕은 분노하여 폭발에 의한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고 파란색 폭탄을 구역 전체에 투하하여 놓치는 것보다 오폭해서 죽이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타치아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모험가들을 마치 진흙 베듯 베어 넘기기 시작하고 제이스는 활용을 데려오지 않았지만 창을 들고 수많은 모험가들을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제이스는 그 후 재빨리 말들을 풀어주는데 꽤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은 트롤과 고전하고 있는데 녀석 하나 때문에 자이로와 키비아 그리고 프렌시까지 곤란해하며 이리저리 도망쳐야 했고 어떤 공격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이로가 테오리타를 받아앉아 여신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냐고 묻습니다. 자이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이로는 트롤에게 폭발 무기를 던져 비틀거리게 만든 직후 놈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여신이 검의 비를 쏟아부을 수 있는 유리한 각도를 잡습니다. 결국 트롤은 불길 속에서 소멸하고 자이로는 높은 층에 착지합니다. 테오리타가 제때 나타난 덕분에 전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이로는 테오리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칭찬하며 정말 대단한 여신이라고 말해줍니다. 반대편에서 노르가유 왕은 모험가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면이 리데오와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리데오가 여동생과 약간 떨어지자 누군가 뒤에서 접근해 위협합니다. 다름 아닌 도타였고 그는 리데오를 남자 주인공 자이로에게 압송합니다. 한편 시지 바우 쪽에서는 그녀가 아이언 웨일 고용의 성공의 행동을 개시하려던 찰나 리데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해산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때 책을 읽고 있던 부점에게 전령인 모기 악마가 귓가에 다가와 상부의 명령을 전합니다. 부점은 아이언 웨일에게 새 일거리를 원하냐고 묻고 아이언 웨일이 의뢰인이 누구냐고 묻자 부점은 의뢰인이 바로 우리들이며 자신들을 위해 일하면 보상은 확실하다고 답합니다. 부점은 시지 바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으며 당신은 내 스승이었으니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지 바오에게 마왕 현상편에 서라는 강요나 다름없었고 시지 바오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리데오가 도타에 의해 남자 주인공에게 끌려왔고 그들은 누가 여신 테오리타를 죽이려 했는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자이로가 리데오를 성기사에게 넘기겠다고 위협하자 리데오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자이로에게 그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이로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때 리데오는 공생파라고 불리는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리데오에게 성녀 테오리타를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으며 명령에 따르거나 공생하거나 죽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공생파는 인간이면서도 마왕 현상을 숭배하며 생존을 대가로 마왕 휘하에서 인류를 관리하는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무리입니다. 리데오가 젤코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키비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젤코프는 원래 성인이자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저런 공생파와 연관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키비아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멀리서 포탄이 날아와 그들이 있던 술집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언 웨일이 마왕 측의 명령을 받고 입막음을 위해 리데오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일행은 불타는 술집에서 급히 빠져나옵니다. 리데오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도망쳤고 밖으로 나온 자이로는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키비아에게 리데오가 다른 세력에게 쫓길 테니 빨리 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터널 안을 헤매던 리데오는 여동생 이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리데오는 온갖 일을 겪고 드디어 여동생과 다시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리는 기괴한 푸른 눈을 하고 나타나 리데오를 죽이기 전 그의 동생들이 이미 다 죽었으며 이리의 몸은 자신이 차지해 위장한 것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는 바로 마왕 현상 스프리건이었습니다. 리데오를 죽인 후 스프리건은 부하인 부점과 시지 바오에게 계획을 서두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도시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인간들을 모두 죽여 모든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신 테오리타를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점이 리데오를 정중하게 매장해주고 싶어 했지만 스프리건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막습니다. 부점은 리데오의 시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리데오 소드릭 책 사줘서 고마웠어라고 말할 뿐입니다.
스프리건은 자신의 부하들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면 보수는 충분히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지 바우가 눈앞의 존재를 뭐라 부르면 되냐고 묻자 마왕 현상은 눈빛을 기괴한 붉은색으로 바꾸며 그냥 스프리건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구화가 끝납니다.